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외활동 우수자로 이번에 학생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된 응용통계학과 1호학번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제 입으로 대외활동 우수자라고 말씀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아마 우수자라고 말씀하는 게 대외활동을 잘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학생들보다 많이 했고 좀 더 이제 여기서 얻었던 노하우나 아니면은 좀 실패 사례, 성공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제 자기소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사진이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어서 좀 얼굴이 크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지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응용통계학과 1호학번에 재학 중이고 있고요. 이번 학기 막학기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가 있는데요. KDBS에서 2015년 3월부터 영상부, 영상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학기를 끝내고 아마 내년에 졸업을 함으로써 활동이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면서 중간에도 이제 운영진을 하면서 학교 방송을 기획을 하고 송출 담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진을 함과 동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 동안 학교 홍보팀 소속에서 학생 홍보 기자단으로 기자단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깐의 공백이 보이시죠? 16년부터 19년 뭐겠어요? 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이때는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살짝 공백이 생겼고요. 네,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제가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TV조선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홍보 기획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일 배우고 살짝 대외활동식으로 좀 거기 현업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2019년 9월부터 올해 여기 연도가 빠졌는데요.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가 이제 대학생 연합 유튜브 동아리에서 기획 및 작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부터 이 두 개 다 겹치는 건데 학교 대학생 창업 서포터즈 4기 영상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종교수학습지원센터 CTL 서포터즈에서도 2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은 좀 그래도 했는데 경력을 보면 좀 많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2016년에 CJ 그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막 유병재랑 자이언티가 막 헛개 컨디션 가지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했던 UCC가 있었어요. 그거 UCC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2019년 작년이죠. 제일기획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힘있는 광고 기획 대행사예요. 왜냐면은 등 뒤에 삼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고 매년 한 번씩 진행하는 대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광고 아이디어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선은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발은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10월에 이제 삼성 갤럭시 필름 페스타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는 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외활동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외활동이란 혹시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소통은 안 되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대외활동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이나 후배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대외활동 하면은 그냥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 말 그대로 대학 외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가 뭘까 하고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네이버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단어 같은데요. 그래서 대외 말 그대로 밖에라는 뜻으로 대외가 이제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활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던 활동이니까 제가 아마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해보자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외부에서 하는 활동을 대외활동이라고 대부분 정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1학년, 2학년 때는 정의를 했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대외활동이 이런 의미라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대외활동의 종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이거에 대해서는 은근히 또 아시는 친구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일단은 여기 딱 보이시죠? 동아리. 네. 동아리를 1순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에도 보면은 교내 동아리, 그리고 대학생 연합 동아리, 그리고 일반 동아리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공모전. 네, 공모전도 뭐 교내에서도 많은 공모전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회 공모전, 기업을 껴서 하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단체를 껴서 하는 공모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서포터즈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어디 혹자에서는 기자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서포터즈 가로치고 기자단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 교내 서포터즈,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창업 지원센터에서 하는 서포터즈나 CTL 서포터즈가 있는 것도 있고요. 교회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CJ 그 도너스 캠프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영상이나 뭐 마케팅을 알려주는 서포터즈가 있고, 뭐 삼성도, LG도 아니면은 다른 이제 국내 공기업도 많은 서포터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봉사활동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긴장 봉사활동이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아동복지센터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 멘토링을 해주는 봉사활동과, 그리고 많은 경험과 많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해외 봉사활동이 좀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럼 지금 이거를 봤을 때 과연 대외활동이라는 그 워딩이 과연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대외활동이란 거는 더 포괄적이지만 오히려 더 섬세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대외활동을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은, 저는 대외활동은 경험을 쌓기 위한 모든 활동을 대외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보면은 교내 동아리도 있지만 대학생 연합 동아리, 일반 동아리도 있고 교외 서포터즈, 그리고 교외 공모전이 있듯이 대외활동이라는 게 학교 밖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교내 공모전, 교내 동아리도 있고 교내 서포터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이 대외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여기서처럼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한 모든 활동, 그러니까 이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성장을 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한 모든 활동을 대외활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선 제가 했던 동아리와 서포터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공모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세종광방송국에서 거의 약 5년간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세종방송국에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 안에서 사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발생을 할 때 이제 뉴스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획을 하는 업무를 보통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학교나 학교 주변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영상들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역할을 제가 여태까지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 이제 교회 동아리. 제가 유튜브 동아리로 했던 건데요. 네, 여기 가운데 이게 바로 저입니다. 네, 이게 저인데요. 이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 사실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채널에 운 좋게 들어가게 돼서 좀 리뷰, 아니면 좀 소개팅, 아니면 랭킹쇼 같은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촬영을 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실내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실외 컨텐츠를 좀 주로 하는 유튜브 동아리를 하나 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는 예능 및 단편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촬영을 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는 학교 안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개는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대외활동이라는 범주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넓게 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했던 공모전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제가 본선에 올라갔던 건데요. 카카오티 대리라는 기업을 끼고 같이 했었던 공모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익관광 공모전, 올해 제가 했던 건데요. 바로 1차에서 광탈을 당했습니다. 네, 너무 허접하게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제일기획 할 때 같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떨어지고 이 친구만 좀 붙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일기획에서 이런 제일기획이나 다른 공모전 같은 걸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공모전이 보통 보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시계를 홍보해 주세요,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홍보해 주세요,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고요.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해주면은 기업에서 목표하는 목표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랑 경쟁사와의 자기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좀 공개를 해줘요.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더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아가 이제 소비자가 아닌 진짜 광고 기획자 아니면 공모전을 보는 이제 접할 이제 또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지 직접 기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간접적인 실무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랑 B사가 있는데 A사에서 나온 제품이 B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A사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다 해서 좀 시발점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너의 입장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어보는 게 공모전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A사가 이러한 입장에 있고 이러한 거를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만약에 광고 기획자라면, 이게 다 지금 광고니까 제가 광고를 예시로 들게요. 광고 기획자라면, 내가 만약 광고 기획자라면 어디서 어떤 부분을 좀 건드려 볼까? 이걸 했을 때 이제 기업이 좋아할까? 이걸 했을 때 기업이 안 좋아할까? 이거 했을 때 사회에 줄 수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실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광고란 무엇인가 하면서 그런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서 진짜 실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이제 수업에서는 알 수 없는 좀 진짜 노하우 같은 거를 알 수 있어서 공모전을 제가 정말 나가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는 것도 공모전을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나왔던 공모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거의 활동을 한 경험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학교 밖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서포터즈 하는 활동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의 만약에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제 스스로 어떠한 시야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제가 막학기다 보니까 올해 다 이렇게 서포터즈를 2개를 지원해서 하게 됐고요. 확실히 이제 입장이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도 소비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서포터즈도 이제 그 센터나 단체의 활동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입장도 있고요. 그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시야가 길러질 수 있는 활동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그 갤럭시 필름 페스타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됐는데, 본선작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본선작은 15분이 넘어요. 한 22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출품했던 티저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덜 지루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에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날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S펜과 노트만 있다면. 2020년 7월 23일 세일 기간 놓쳤던 선글라스를 다시 사러 갔다. 2014년 3월 3일 입학식 때 받은 꽃 향기가 진짜 좋았는데 그때 설레서 그랬나? 2019년 8월 7일 줄 서서 사 먹어야 하는 이 집 크로와상을 난 바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여보세요? 야, 너 그거 들었어? 규진이 결혼한대. 뭐라고? 와, 어떻게 7년을 사귀고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가 있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도 안 해낼걸? 왜 있잖아. 그 신입생에서 이쁘다고 미안, 소문났다. 나 끊어야겠다. 걔랑 결혼한대. 큰 새끼야. 왜 또?
너 가까이 오지 마. 오. 아, 오지 말라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예선 작품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못했고, 올해 찍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코로나라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만족하지도 못했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보여드리면서도 살짝,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기업에서는 좋게 봐주셔서, 이게 예선이었고, 이제 본선으로 제가 진출을 하게 됐고요. 본선을 진출하게 됨으로써 사실,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진짜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뒤에 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단편 영화 만들면서 제가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처럼 그럼 너는 뭐 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사운드 이제 카메라로 여기 지금 어떻게 그랬어? 알아? 진짜 잘한다. 내가 부탁이야.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했다. 왜 그래? 너 가만히 있으라고. 야, 너 괜찮아? 네. 지금 이게 보시면은 배우분들이 좀 달라졌죠? 이때는 진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보다는 진짜 배우 지망생인 분들을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살짝 여담이지만 달려간 이유가 이때 너무 세게 뛰었어요.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헐 어떡하지? 했던 그래서 이제 딱 컷 하자마자 이제 여배우였던 분이 달려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어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활동들이 저에게 남는 게 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는 저희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삼성의 핸드폰을 광고하는 제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영화 감독이나 뭐 광고 감독님들을 만나서 이런 영상에 대해서 계속 디렉팅을 받을 수 있었고요. 컨펌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삼성에서는 우리 제품에 이런 것 좀 노출시켜줘라 이런 것 좀 부각이 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선일 수 있는데 살짝 이거를 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진짜 실무자가 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삼성에서는 이걸 해달라. 근데 뭐 이제 진짜 광고 감독님들은 그거 하면은 작품성이 떨어진다. 이 안에서 제가 중재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됐던 위치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던 활동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결과도 좋아서 상당히 제가 만족스럽게 했던 활동이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대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일반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보면은 자벤조이라는 곳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대학생 기간 동안에 46.9%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럼 나머지 53.1%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럼 일단은 그래도 절반 2명의 한 문꼴은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집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따에도 더 많은 갈래가 있었거든요. 이제 1회 한 사람, 2회 이상 한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가져가 봤어요. 1회 한 친구는 25.3%, 2회 이상 한 사람은 27.8%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이게 더 의미가 있다 느끼는 게 사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제가 뭐 좋은 결과가 있었거나 그 전에 많은 대외 활동들을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대외 활동이나 뭐 공모전 이런 거 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는 10분의 9 이상을 실패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상이라는 결과가 없었던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회를 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 28% 정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좀 없다라고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이제 대외 활동을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어디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는 복수응답이 된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답한 100%가 그냥 넘어요. 근데 보시겠지만 1번이 경험, 2번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번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한 인맥, 4번 그리고 지식,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 5번이 이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은 보통 상금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사회 인정, 취미생활 이렇게가 있는데요. 제가 대외 활동을 했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경험과 사실은 지식 함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사실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실무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실무에서밖에 못 배운다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대학생 입장에서 뭘 하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대외 활동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경험과 그리고 실무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함양, 그게 제일 저한테는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대학생 졸업 예정자의 취업 스펙이에요. 가장 최신 자료고요. 2019년에 졸업 예정자였던 사람들이 점선이고 20년, 그러니까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실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됐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대외 활동이 이렇게 많이 중요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여기 뭐 토익 점수, 해외 과학 그것도 있지만 공모전 수상도 저는 대외 활동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학점도 챙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다시 퍼센트를 보여드리겠지만 확실히 많은 거는 거의 15%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외 활동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을 했던 제일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대외 활동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4학년이고 막 학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정말 많이 쓰는데 자기소개서에서 킬링 질문이라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답하기도 난해하고 이걸로 내가 진짜 많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많은 능력이 있다를 가릴 수 있는 질문지가 꼭 질문 항목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대학생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이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노력하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 친구 중에서 정말 대외 활동 경험이 없던 이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항목을 쓸 때 팀플, 과제 그런 거밖에 쓸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은 다 똑같은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요? 다 이제 팀플을 했었는데 팀플 중에 누구 한 명이 좀 탈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으쌰으쌰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A풀을 받았다 뭐 이런 걸 쓰겠죠. 근데 이거는 기업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A풀을 받은 게 과연 기업이 원하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A풀을 받은 거는 뭐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 지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건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한테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너가 지원한 직무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볼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되게 쓸 때 내가 그래도 활동한 게 있어서 좀 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도 비슷한 유의 질문인데요. 열정과 책임감으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여 최고의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과정과 결과, 느낀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막막하죠? 네, 대외 활동을 좀 좋아한 저도 막막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 한계가 언제가 한계였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과정과 결과는 더군이 더 기억도 안 날 거고 느낀 점은 어떻게 써야 기업에서 나를 좋게 봐줄지도 모르겠고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정이 가장 넘쳤을 때와 그 순간을 통해 얻은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외 활동을 하면은 쓸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봤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보이자면은 본인이 팀 내에 속해서 활동했을 때 발생했던 불화와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간지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느낀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거 보이세요? 천자이네. 이거 정말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런 항목에서 막힘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면은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바와 했던 역할, 이제 경험으로서 성장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여기에 항목을 채워나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색깔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어디서 좀 더 좋은 나만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걸 쉽게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대외 활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계속 연장선이에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외 활동이 필요한 이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인맥을 넓힐 수 있다. 이건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저희 촬영하다가 이때 사실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무슨 챌린지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오래 버티는 사람 해서 제일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 거기서 노래 부르기 뭐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을 지금 다 연락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맥을 넓힐 수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해당 분야의 뭐 실무자 아니면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멘토를 받을 수 있다를 좀 벗어나서요. 오히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생각과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안도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인맥을 넓힐 수 있다는 게 나쁜 의미의 인맥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대외 활동이 이러한 이유로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거랑 똑같이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많아진다. 이것도 제가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어요. 이유는 진로를 더 확실히 파악할 저는 있었어요.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제가 대외 활동 전반적으로 하면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라는 게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신의 진로를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뭐 후배님이나 동기님이나 어쩌면 선배님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난 여기로 나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생각이 좀 바뀔 때가 있는데 진로를 더 확실히 이 세상에는 진짜 너무나 많은 직업과 기업과 그리고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를 정확히 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기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내 성격과 능력이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즐길 수 있고 재미를 찾을지 그리고 그거를 더 나아가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직업으로 가진다면 뭐 힘들거나 좀 지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재밌게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많은 대외 활동과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활동과 맞는 진로를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대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앞서 말했던 전반적인 활동은 저는 말씀드리자면은 좀 저는 방송 계열에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활동이 많지만 제가 경험한 게 방송 쪽이 거의 한정적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송에도 정말 많은 직무가 있거든요. 드라마만 봐도 드라마 PD가 있고 드라마 이제 감독이 따로 있고 드라마 기획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작가가 따로 있고 그걸 마케팅하는 팀이 따로 있고 배우 섭외하는 팀이 따로 있고 배우 마케팅하는 팀도 따로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직무가 드라마 하나에도 많아요. 근데 뭐 예능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런 활동할 때는 난 방송 쪽에 막연히 방송 쪽에 취업하고 싶다. 방송 쪽이 재밌는 것 같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예능을 하고 싶었어요. 재밌잖아요. 예능은 솔직히 TV에서 보면은.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예능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거를 재밌게 살려낼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능 아닌 것 같고 난 그럼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필름 페스티벌을 하면서 느낀 게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보면 너무나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진짜로. 와, 진짜 연기를 배우신 분들은 살짝 진짜 신들린 연기라는 게 저런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도 제가 그걸 보고 그분들이 더, 그리고 나머지 스태프들이 더 원활한 환경에서 촬영과 편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터를 해주는 거에서 되게 많은 보람을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외 활동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자신의 진로를 더 확실히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저는 대외 활동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네 번째로 이거를 꼭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제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부담스럽지만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여기를 다시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빠르게 넘겨서 당연히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제가 그래도 김도훈 좀 발전했네 라고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저는 되게 이게 쓸 때마다 좀 자부심 느끼는 게 사실 수상 경험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갈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게 좀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뭐 저를 자랑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진짜 많은 경험과 끊임없이 계속 실패를 하고 실패 속에 또 성공을 얻고 함으로써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어느 기업에서나 아니면 누군가가 뭐 제 이력서를 보고 이거를 뭐 눈치채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냥 제 스스로도 이것만으로도 2016년의 김도훈이랑 올해의 김도훈이랑은 진짜 많은 성장을 했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저는 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당연히 실패도 많이 하겠지만 근데 무조건 실패를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소수잖아요. 근데 뭐라도 해야 실패를 하고 그 실패 속에서 갑자기 정말 좋은 기회와 좋은 운이 따라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단지 수상 경험은 다른 학우분들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내가 많은 경험치와 추억이 녹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한 뿌듯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사실 저는 뭐 여기 앞에 서서 자소서를 이렇게 쓰세요. 이게 자소서에 좋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직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많이 했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실패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서 실패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인생 망하세요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실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마인드를 실패 좀 하자, 김도훈 좀 실패 좀 하자, 실패하는 게 뭐가 어떠냐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임영희 교수님이라고 저희과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계신 교수님 계시는데 이 교수님의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종강사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때 좀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우리 누구누구 교수님 종강사 너무 멋졌어요. 너무 마음에 울렸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는 입장에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종강사인데요. 정말 많은 일맥상통을 하는 말이에요. 진짜 아마 거의 한 두세 글자 말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집에서도 몇 번을 되뇌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세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아쉬운 게 실패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실패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꼭 실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패를 해야 발전이 있는 거고 실패를 해봐야 성공이 소중하고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실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말까지 들었을 때 살짝 조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뭐 사실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이 이런 말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음 말이 조금 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20대에 실패했다고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30대에 실패하면 눈치가 보이고 40대에서 실패하면 주변에서 뭐라 해요. 여러분은 20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실패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살짝 이 생각이 정말 저한테 많이 와닿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솔직하게 20대에 실패했다고 뭐라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도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 여기 보시면 20대에 실패했다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생각을 저는 못했기 때문에 살짝 이걸 듣기 전에는 실패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듣고 나니까 진짜 많은 걸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봐야
내가 지금 실패를 많이 해야 나중에 더 성공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시작이 돼서 제가 진짜 많은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좀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임영희 교수님의 종강사를 제가 감히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많은 활동과 많은 대외 활동을 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나 아니면 다른 학우분께서 이제 대외 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린 걸 보고 난 후에도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대외 활동 엄청 해야겠다. 대외 활동 막 엄청 찾아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찾아보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보지만 한 번에 많이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한다는 거는 두 마리가 아니고 한 10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랑 똑같은 그런 자세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가 뭐 대외활동에서 얘기했지만 학생의 신분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학점이랑 학업이라 저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꼭 한두 개씩 자신의 학창시절, 대학 시절에 좀 곁들여서 하면은 졸업할 때쯤에 조금 더 자신의 색깔이 뭔지 알고 좀 더 내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라 해야 될까요? 준비한 말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진짜 여러분들과 소통만 하고 싶어서 대본 없이 제가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말도 좀 꼬인 것도 있을 거고 쟤 왜 이렇게 말 앞뒤가 빨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입장에서 그냥 조금만 더 좋은 학창시절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대본 없이 진행을 하느라 그랬던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듣기 불편하셨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꼭 실패 많이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또 성공 많이 하시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